Y리포트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쌍춘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1년에 입춘이 2번 드는 해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네. 그런데 이 쌍춘년에 결혼하면 화목하다 이런 근거 없는 소문 때문인지 쌍춘년이 되면 결혼율이 급등하는 등 사회적 현상으로 번지기까지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마침 올해 2015년이 쌍춘년이라면서 이 웨딩업계에서 쌍춘년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쌍춘년 결혼의 진실 Y리포트에서 취재해봤습니다. 누구에게나 경사스럽고 커다란 축하 속에 치러져야 할 결혼식. 하지만 유독 올해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의 고민이 깊어져만 간다는데 무슨 이유일까? 결혼 날짜를 잡을 때 3월 달이 사실은 이제 약간 비수기고 예식장도 많을 거다.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올해가 쌍춘년이라고. 그래서 예식장도 예약이 다 꽉 차 있고. 웨딩 업체 전화를 하면 다들 뭐 쌍춘년이라고 해서 올해 해야지 뭐 좋아서 뭐 가격대나 이벤트나 뭐 패키지가 다 나와 있다 이렇게 다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결혼식 비수기 시즌에도 예약이 꽉꽉 차고 웨딩 업체마다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쌍춘년이 뭐길래? 쌍춘년이란 음력으로 계산한 1년 중 입춘이 2번 들어있는 해를 뜻하는 말로 약 3년에 한 번씩 윤달과 함께 돌아온다. 그런데 봄을 2번 맞이한다는 개념 때문인지 결혼에 대한 정체모를 속설이 떠돌고 있다고 하는데 쌍춘년이라고 하면 봄이 2번 있다고 해서 그 집안이 계속 화목하게 잘 사는데 그 쌍춘년을 좋게 생각하는 풍속은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에도 이제 그 개념 자체는 쌍춘년이 2번 들어왔다는 개념보다는 그 해가 날짜가 많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1년이 365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380일 정도는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날짜가 많은 날짜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쌍춘년이 좋다, 쌍춘년이 길한 해다라는 의식 자체가 없었고요. 거기에 대한 풍속이라든가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은 2014년에 포함되고 올해는 2월 18일 설날까지 2달만 인정되는 가짜 쌍춘년이라는 사실. 그런데 올해 2달밖에 없는 쌍춘년 마케팅에 웨딩업계는 왜 열을 올리는 걸까? 작년 가을 성수기 결혼 시즌에 윤달이 겹쳐 심한 매출 감소를 겪었기 때문. 실제로 쌍춘년에 맞춰 결혼하려는 고객들 때문에 백화점의 혼수품 판매는 작년 대비 15% 이상 증가했다. 전년에 비해서 한 20% 정도 가입자 수가 웨딩 멤버스 가입자 수가 늘었고요. 그 매출로는 한 15% 정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윤달 여파를 고스란히 맡고 있던 전통시장에도 연초부터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는데 작년에는 윤달이라 조금 손님이 많이 없었어요. 결혼식도 좀 미루고. 근데 이제 올해는 새 결혼하는 신랑 신부님들이 많이 찾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마케팅 아이템이다 보니 웨딩 업계는 쌍춘년의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럼요. 올해 하시는 분 너무 많아요. 내년에 하실 분도 올해 이렇게 하셨고 작년에 하시고 올해 미뤄서 하셨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쌍춘년이라고 얘기하는 게 뻥이죠. 근데 저처럼 이렇게 오픈해서 솔직하게 알려주는 상담자가 없을걸요. 왜냐면 계약을 땡겨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인 풍토가 올해가 쌍춘년을 다 착각하고 있어. 그래서 어쨌든 현 시세는 지금 다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웨딩이 거의 30% 이상이 예약이 결혼이 많아졌어요. 올해. 옛날에는 6, 7, 8 여름 비수기 이랬는데 요즘엔 6월까지도 아니면 쌍춘년에다 음양 오행상 길일까지 겹쳐서 해질녘. 실제로 쌍춘년이라는 말이 처음 알려지기 시작한 2006년엔 그 전해보다 결혼 건수가 16,000건 이상 증가했고 당시 신혼부부의 급증으로 전세금까지 대폭 상승하여 전세 대란이 일어날 정도였다. 올해도 이 근거 없는 가짜 쌍춘년 미신에 예비 부부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 저도 사실 가을에 생각을 했다가 이제 할 거면 뭐 쌍춘년이니 뭐 초에 하는 게 기분이 좋다라고 해서 사실 5월을 예약을 했고 더군다나 쌍춘년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심리적으로 더 빨리 결혼을 잡아야겠다라는 올해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되더라고요. 1년제 대사인 만큼 날짜나 시기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한국 사람들. 도대체 길일이라는 것이 현대인에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Y리포트에서는 결혼 날짜 선택에 관한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다.
5, 60대가 주로 모이는 장소와 20, 30대가 자주 찾는 장소에 각각 동일한 설문을 준비하고 길일에 대한 세대별 생각을 알아보았다. 투표 결과 50대 이상 부모님 세대는 비싼 결혼 비용을 치르더라도 길일에 결혼하는 것을 원했다. 이왕 애들 일산 가서 살 건데 이왕이면 좋은 날로 되는 날 잡아서 해야지 그래. 또 싼 거보다도 평생 살 거니까 그러니까 가격보다도 좋은 날 택해서 하는 것이 난 좋겠다 생각이 드는. 반면 20, 30대 젊은이들은 길이를 따지는 것보다 웨딩 비용의 차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웨딩 비용 2배는 저렇게 돈 내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건 제 결혼식이니까. 하지만 아직도 길일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보니 쌍춘년의 길일까지 겹치는 날에 예식장 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 지금 9월 말까지는 골든타임은 다 나갔어요. 올해에서 최고 길일이 4월 25일이랑 9월 19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달력의 길이라고 표시되는 이야기는 손 없는 날이라고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사를 할 때도 손 없는 날을 따지는 어떤 그런 거죠. 그럼 보편적인 나쁘지 않은 날이다. 탈이 없는 날이다 정도 되는 것이 사실은 길이일입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 웨딩 비용이 절반이라 할지라도 윤달에 결혼하는 것은 피하고 싶어 했다. 정말 윤달에 결혼하면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거나 나쁜 결과가 생기는 걸까? 실제 그 동국세시기에 보면 그 윤달은 무엇을 하더라도 해가 없다. 그래서 아무 것을 해도 좋다라고 하면서 홀리 이야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윤달만 끼면 결혼 건수가 한 해 17% 정도 급감하는 등 아직도 웨딩 시장 전체는 윤달 징크스에 시달리는 것이 현실이다. 전통도 아닌 마케팅용 절기와 길일에 관한 맹목적인 믿음. 합리적인 결혼을 하려면 미신을 맹신하는 습관부터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닐까. 결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 가짜 쌍춘년의 신혼부부들만 울상을 짓게 됐는데요. 길일이나 윤달 마케팅 외에도 신혼부부들을 힘들게 하는 복병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매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웨딩 박람회와 일부 비양심적인 웨딩업자 때문에 돈은 돈대로 쓰고도 결혼식을 아예 망치는 신혼부부가 많다고 합니다. 이 Y리포트에서 이 웨딩업체의 실태를 취재해봤습니다. 2015년 기준 1인당 평균 예식 비용은 5,198만 원. 10년 전보다 82%가 상승했다. 특히 결혼식의 꽃이라고 불리는 신부를 위해선 더 큰 비용이 들어간다. 스튜디오에서 하는 웨딩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을 합쳐 부르는 신조 스드메. 예비 신부들은 이 스드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 근데 웃긴 게 스드메라고 패키지를 묶어가지고 드레스 가격이 얼마인지 스튜디오가 얼마인지 이거 가격을 공개를 안 하니까 사람들 내가 이게 얼마에 주고 했는지도 모르는 거야. 아무래도 인지도도 높고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알아서 내 얼굴에 맞춰서 잘 해줄 것 같은 신뢰감? 뭐 강남에서 청담동에서 되게 유명한 샵에서 나는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위해서 메이크업 받아볼 거야. 약간 이런 느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다른 지역이 사실 실력이 다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 근데 내가 야외 촬영, 그 TV 같은 데서 요새 하도 셀프 웨딩에 대해서 많이 나와서 촬영하고 이런 거를 봤는데 사실 전문성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냥 풋풋한 느낌은 있는데 그런... 결혼식 한 번에 수천만 원의 비용이 소비되는 요즘.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스드메를 마련하기 위한 발길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많은 혜택과 저렴한 가격을 보장한다는 대형 웨딩 박람회장. 직접 방문해서 스드메 견적을 내보았다. 요 기준 했을 때 지금 금액적으로 225. 요건데 이번에 할인율 보고서는 지금 165까지. 이게 오늘까지. 동일한 스튜디오와 미용실, 드레스숍에 비슷한 옵션까지. 하지만 견적은 17만 원의 차이가 났고 스드메 개별 가격은 적혀있지도 않았다. 왜일까? 플래너들 간에 또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일단은 같은 패키지라도 금액이 달라지고요. 업체 입장에서는 손님이 하나둘 오는 것보다 한꺼번에 보장된 그 건수라고 하죠. 보장된 고객이 뭐 1년에 100건 온다 하면
오히려 좋잖아요. 영업적으로는 보장이 되니까 가격을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165만 원의 스드메 견적. 얼핏 저렴해 보이지만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옵션 가격까지 포함하자 순식간에 300만 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그리고 또 하나의 덫은 웨딩 플래너의 달콤한 말에 숨어 있었다. 그 전화를 해주시면 저희가 좀 뭐 웨딩홀에서 혜택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저희가 무언에 아까 약간 이렇게 저희 신랑 신부님 그때 이렇게 저희 집 말씀 주셨었는데 네. 방문하시면은 우리 신부님 좀 더 혜택 받으실 수 있나요? 유도리를 부리는 거죠 저희가. 그다음에 웨딩홀을 정하지 않고 오는 고객은 뭐 아주 감사한 일이죠. 어느 고객이 상담을 하러 갈 거니 그러면 상담을 잘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면서 고객의 이름하고 전화번호 끝자리를 남겨요. 그리고 소개한 사람은 저는 누굽니다 라고 안내를 남겨요. 그러면 거기에서 1인당 얼마씩 비용을 소개한 사람한테 주게 되는 거예요. 웨딩 플래너가 소개해준 웨딩홀에서 결혼하면 하객 1인당 1,000원에서 3,000원 정도의 소개비가 웨딩 플래너에게 돌아가는 구조였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일주일에도 수십 개씩 열리는 대형 웨딩 박람회만 믿다가 발등 찍힌 신혼부부들도 많다는데 얼마 전 20억 원 이상의 부도를 낸 한 유명 웨딩 업체의 피해자인 진영 씨. 타이틀이 방송사 그런 타이틀이고 규모도 크니까는 다른 박람회에 비해 좌석도 엄청 많고 크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계약하게 됐거든요. 반년 전 계약금을 완납했지만 아직도 웨딩 앨범을 받지 못했다. 업체가 아예 부도가 나서 그 스튜디오 측도 전화를 해보니 자기네들도 피해자인데 아직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앨범을 보내줄 수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앨범을 받고 싶으면은 그 60만 원이라는 금액 선 입금을 하면은 먼저 앨범을 보내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지난 11월 결혼한 수지 씨는 인천에서 가장 큰 규모의 웨딩 컨설팅 업체와 스드메 계약을 맺었다. 유명 개그맨들의 결혼 촬영도 도맡아 한 업체라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때는 괜찮았거든요. 사무실도 되게 깨끗했었고 상담해주는 플래너도 되게 괜찮았었고 또 그래서 더 믿음이 가서 했거든요. 그때는. 총 200만 원의 계약을 맺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 벼락과도 같은 소식을 듣고야 말았다. 어느 날 그 후기에 보니까 사무실 왜 문을 닫았어요? 막 이런 글이 막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래너한테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그제서 플래너분이 전화 와서 뭐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서 폐업이 됐다. 그래서 뭐 다른데 업체로 저희가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부도난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 계약이 이관되었지만 수지 씨는 또 한 번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다른 업체로 넘어갔고 저희가 9월 달에 웨딩 촬영인데 근데 저희는 8월 달부터 연락이 와서 중도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해서 가까우니까 거기를 찾아갔었거든요. 찾아갔는데 거기가 그곳이 아니고 또 다른 업체로 이름이 바뀌어서 또 되어 있더라고요. 두 번이나 웨딩 컨설팅 업체가 부도나고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린 수지 씨. 하지만 아직도 최초 계약금 중 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한다. 진짜 저희한테는 평생에 한 번이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너무 그걸 상술로 해서 이렇게 피해를 안 줬으면 좋겠어요. 불투명한 가격 정책과 방만한 운영으로 신혼부부를 울리는 양심 없는 일부 웨딩 업체들. 예비 신혼부부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꼼꼼하고 엄격한 선택을 해야만 한다. 매년 높아져만 가는 이 결혼 비용, 주택 마련 비용을 제외하고도 1인당 5천만 원 이상을 투자해야 남들 보기에 번듯한 결혼을 할 수 있다니요. 참 이러니까 이 결혼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형적인 웨딩 준비 과정을 벗어나기만 해도 수천만 원대의 결혼 비용을 거의 반값으로 아낄 수 있는 방법도 많다고 합니다. 알뜰하고 합리적인 결혼 준비 방법을 공개합니다. 평균 스드메 비용 300만 원 시대. 하지만 이번 달 결혼하는 한나 씨 부부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스드메를 준비했다고 한다. 이게 웨딩드레스, 그다음에 턱시도, 그리고 메이크업, 그리고 부케, 그리고 본식 스냅 사진. 예식 사진과 드레스, 메이크업까지 포함한 가격은 114만 원.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만든 웨딩 협동조합단체 컨설팅 덕분이라고 한다. 걱정 많이 했죠. 왜냐면은 싼 이유는 분명히 좀 저렴한 업체들은 아마 패키지로 묶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그 생각 당연히 했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웨딩드레스 샵을. 다른 것도 다 활발하게 하시는 유명한 샵들이 같이 모여 있다라는 점, 그게 좀 좋았죠. 그러면서도 싸게. 합리적으로 아낀 스드메 비용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투자를 했다고 한다.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을 하는 데 있어서 청첩장을 그냥 너무 그냥 막 만들거나 좀 비중을 너무 안 두고 그냥 돈을 그냥 써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자 해가지고. 주말만 되면 청담동 일대 미용실을 가득 메우는 신부들. 도대체 웨딩 메이크업은 청담동이 아니면 안 되는 걸까? 각 지역마다 동네마다 미용실들은 있지만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은 그 동네마다 미용실마다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쪽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청담 일대가 웨딩 타운처럼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왕이면 강남에 오셨으니까 실장 가격에 부원장님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드리는 그런 프로모션이 있는 샵들 중에서 괜찮은 샵에 제가 샵에 추천을 해드릴게요. 네, 물론 원장님 추가 10만 원이 발생이 되지만 지금 뭐 원장님 그 발생돼봤자 다른 데 지금 실장 부원장 가격밖에 안 돼요. 10만 원, 20만 원 추가 요금까지 지불했지만 결국 원장님 대면 시간은 20분 남짓. 청담동 메이크업숍만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합리적 가격으로 충분히 웨딩 메이크업과 헤어를 서비스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웨딩은 신랑 신부님 합쳐서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헤어랑 메이크업 포함해서 10만 원이 돼요. 저는 좀 저렴하게 많은 분들이 부담 갖지 않고서는 메이크업 받고 가시는 거를 원해서 지금 8년째 이 가격을 고수하고 있어요. 신랑 신부 합해서 10만 원?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 그렇다면 혹시라도 촌스럽게 화장이 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직접 메이크업을 받아보았다. 2015년 유행하는 세미 스모키 웨딩 메이크업 어떠신가요? 괜찮죠? 헤어랑 메이크업 같은 경우도 저희 샵뿐만이 아니라 찾아보시면은 저렴하게 원하시는 스타일 하실 수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결혼 준비 비용을 훌쩍 뛰어오르게 하는 주원인 웨딩드레스. 연예인들이 입고 나오는 수백 수천만 원의 드레스들. 하지만 이 드레스 가격도 빌려주는 사람 마음이란다. 한 번 빌리는데 최소 50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들어가는 웨딩드레스. 그래서 드레스 대여 방식을 벗어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웨딩드레스를 마련했다는 한 신부를 만나보았다. 개인적으로 알아보면 절대 싼 금액을 알려주지 않아요. 가장 비싸게 부를 수 있는 금액을 부르고 플래너를 통하면 거기서 뭐 한 20%, 30% 가격을 쳐주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기존 대여 시스템의 한계를 느껴 셀프 웨딩을 준비하기로 했다. 가져다 주시는 것 중에서 골라야 되고, 그리고 뭐 그렇게 드레스 입어보는 것도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고, 추가로 더 입어보고 싶으면 돈을 또 더 내야 되고. 수정 씨는 결국 인터넷을 통해 해외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웨딩 드레스를 직접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요즘 있는 좀 유명한 사이트들은 한국어로 변환이 다 가능해요. 물론 말은 약간 엉터리예요. 그러긴 해도 알아듣는데 문제 없고요. 자신의 정확한 몸 사이즈와 관세 상황만 잘 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드레스 직접 구매. 수정 씨가 예식용 웨딩 드레스 구입에 사용한 금액은 약 30만 원. 아는 사람들은 되게 걱정을 했어요. 이렇게 싼 거 사서 입어도 괜찮겠냐. 평생 한 번 하는 결혼식인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디자인이었고 제가 고른 거고 제가 산 거니까 더 애착이 가서 저는 만족했어요. 해외 직구로 구매한 웨딩 드레스의 사이즈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선을 해주는 것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마음에 드세요? 네. 생각했던 대로 나왔어요? 네. 핏도 너무 좋고요. 미국에서 인터넷 구매한 이 드레스 또한 30만 원대라고 한다. 수선은 뭐 기본 사실 사이즈 가분 간단하게 하시면서 지퍼도 바꿀 수 있고 하시는 거라서 뭐 3만 원부터 시작인 거고요. 대여하는 것도 셀프 웨딩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세요. 정말 그 마인드가 알뜰하게 다 하고자 하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 지난 1월
광화문에서는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다. 아름다운 신부와 멋진 신랑, 겉보기엔 평범한 결혼식인데 어떤 점이 달랐던 걸까? 드레스는 제가 평소에도 입을 수 있게 원피스로 제작을 해서요. 여기 스커트를 덧댔고 신랑은 이제 평소에 입는 정장을 저희가 그냥 입고 했거든요. 허례허식보다는 실리와 의미를 찾기 위해 하객 수를 120명으로 한정한 작은 결혼식이지만 하객과 가족들의 만족감은 대단했다. 서운하기는 돈 잡기 들어서 좋고 어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 사오가 너무 좋아해. 작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이 이루어진 이곳은 바로 서울 시민청. 이곳에선 매주 일요일 단 한 커플을 위한 결혼식이 열린다. 지금 시민청 결혼식장이 대여료가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홀 대관료만 66,000원입니다. 패키지 강요 없이 신랑 신부가 원하는 결혼이 가능한 시민청 결혼. 총 비용은 얼마나 들었을까? 결혼식 전체적인 비용은 총 8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식대가 그중에서 400만 원을 포함시켰습니다. 남의 눈 의식하다 빚만 지고 마는 결혼이 아니라 합리적인 비용 절감으로 모두가 웃는 결혼식.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첫걸음일 것이다. 네, 다음 주 Y리포트에서는요. 설 음식 중에 빠질 수 없는 생선전이죠. 동태전의 불편한 진실과 안전한 수산물 구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 경제 매거진 M도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